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일정에 쫓길 이유도 없으니 하루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여유와 쉼의 시간이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곧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루는 분명 길어 보이는데 막상 돌아보면 내 몫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전화 한 통, 부탁 하나, 잠깐의 약속의 하루를 잘게 쪼개고 그 시간들은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날 즈음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노년의 하루는 조용히 멈춰 서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정말로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건네지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노년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말은 어쩌면 잘못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년의 시간은 빼앗기기보다 조용히 건네집니다. 젊을 때 시간이 없다는 말은 곧 일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가 시간을 요구했고 책임과 생계가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일에 쫓기지 않는데도 하루는 이상할 만큼 빠르게 흘러갑니다. 무엇이 시간을 가져간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탁으로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전화 한 통, 잠깐 들르겠다는 방문, 사소한 도움 요청들이 하루의 틈을 차지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강요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정중하고 모두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말들입니다. 잠깐이면 돼요. 오늘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이 말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청들이 하루를 한 번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은 한 덩어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흩어집니다. 오전 1시간, 오후에 잠깐, 저녁 무렵에 약속 하나. 그렇게 하루는 잘게 쪼개지고 쪼개진 시간들은 다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하루가 끝났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만 남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하루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보다 무엇을 해주었는지만 또렷하게 남아있는 하루. 노년의 시간은 도둑 맞듯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허락한 만큼만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이 노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노년의 하루를 잘못 쓰는 일은 생각보다 큰 대가를 남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조금 어긋나도 다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리하면 내일 조금 쉬면 됐고 하루를 망쳐도 다음 날 다시 시작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손실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의 시간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잘못 쓰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몸에 남고 그 영향은 며칠씩 이어집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뒤따릅니다. 피로는 이전처럼 금세 가시지 않고 한번 흐트러진 생활 리듬은 다시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정도 이제는 깊은 피로로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하루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시간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루쯤은 무리해도 된다. 이런 말들은 젊은 시절에는 통했지만 지금의 몸과 마음에는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가 아니라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얼마나 덜 소모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을 쓰고 난 뒤 마음이 고요해졌는지 아니면 더 지쳐버렸는지가 하루의 진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축적되는 대신 서서히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단지 조금 피곤한 정도로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한 번 흘러가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지혜는 시간을 더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남은 것이 피로인지 아니면 고요인지 그 차이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노년의 시간은 비로소 제 무게를 갖게 됩니다.
노년의 시간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대개는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의 사정을 먼저 떠올리며 관계가 틀어질까 늘 한 발 물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주는 일을 배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오래 지켜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려는 반복될수록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는 어느새 요구로 바뀝니다. 잠깐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괜찮으시죠? 이런 말들 속에서 착한 사람의 하루는 점점 가볍게 취급됩니다. 그 사람의 시간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여백처럼 여겨지고 그 여백은 점점 넓어집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탁은 늘 부드럽고 정중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도 못해주는 내가 문제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이 시간은 이미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노년의 착함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집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하루의 중심에서 자신은 사라집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보다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가 먼저 떠오르고 하루는 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흘러갑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의 시간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지혜는 더 착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시간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순간은 바쁜 날이 아니라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도 본능처럼 이유를 덧붙입니다. 왜 오늘은 안 되는지, 왜 몸이 피곤한지, 왜 시간이 필요한지를 차분히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관계도 상하지 않고 마음도 덜 불편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 방식은 오히려 시간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설명은 시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협상의 대상으로 바꿉니다. 이유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이야기보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은 곧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내일은 괜찮으세요?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정중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이 대화가 반복될수록 시간은 계속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이 어렵다는 말은 내일의 가능성으로 바뀌고 이번이 힘들다는 설명은 다음번의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흔들립니다. 노년의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거절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선은 흐려지고 흐려진 선 위에서는 시간도 단단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설명을 예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의는 상대를 납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의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설명을 줄입니다. 이유를 충분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경계를 세웁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을 때 시간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을 줄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 없기에 더 단단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말을 아낄수록 시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단호함 속에서 비로소 노년의 하루는 제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묻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성격을 떠올립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렇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고 사람을 밀어내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은 성격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하루의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간은 쉽게 무너집니다. 언제 연락을 받는지, 어떤 부탁에는 응하고 어떤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 없다면 시간은 늘 외부의 자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게 되고 부탁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시간은 계획이 아니라 반응으로 채워집니다. 노년의 시간은 이렇게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단순한 규칙입니다.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불가능한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는지. 이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을수록 그때그때 마음이 흔들릴 여지는 줄어듭니다. 규칙이 있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가 결정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규칙을 세우는 일을 차갑게 느낍니다. 관계를 딱딱하게 만들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친절이야말로 관계를 가장 빨리 지치게 합니다. 언제든 괜찮다는 태도는 결국 언제든 써도 되는 사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시간이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성격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미리 정해두는 것, 그 단순한 결정이 시간을 지켜줍니다. 기준이 서면 시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정될 때 노년의 삶도 비로소 제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살았고 다음 계절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시간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번의 봄과 여름을 더 볼 수 있을지, 이 몸으로 어디까지 걸을 수 있을지, 지금의 체력과 마음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지를 조심스럽게 가늠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한 무게를 가진 구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아프게 느껴지고 동시에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는 일은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일과 같습니다. 하루를 흘려보내는 방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은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지혜는 바로 이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비관하지 않는 태도, 대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는 마음입니다.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가 이때 비로소 자리 잡습니다. 젊을 때는 포기처럼 느껴졌던 선택들이 노년에는 오히려 삶을 정돈하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남은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속에서 노년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남은 시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노년에만 가능한 지혜입니다. 시간을 지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주변의 풍경입니다.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혹시 내가 너무 멀어졌나,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익숙했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잠시 공백 같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선택은 종종 외로움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분명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고 제 리듬대로 흘러가는 안정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살아간다는 안도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킨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하루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주었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남고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켰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가 기억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계속 내주던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구였는지 흐릿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루는 늘 바빴지만 정작 자신을 만난 기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은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점점 비어갑니다. 노년의 고독은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한 고독은 오히려 삶을 정리해주는 힘을 가집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가라앉히고 지나치게 얽혀있던 감정을 풀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각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이 고독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신입니다. 노년의 시간이 남긴 가장 값진 결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혜로운 사람을 시간을 잘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지 않게 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 기준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가려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시간을 쓸 것인지, 언제까지 허락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 선택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더욱 지혜를 요구합니다. 시간을 가려 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할 용기,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을 용기, 때로는 오해받을 용기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청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준 시간은 대부분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요청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시간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다시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장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은 존엄에 가깝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어떤 삶을 살았는지로 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기대에 맞춰 흘려보낸 시간은 쉽게 사라지지만 스스로 선택한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날의 시간은 잘 쓰인 것입니다. 반대로 피로와 후회만 남았다면 그 시간은 이미 나를 떠난 셈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분명히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동일한 무게로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려 쓴 시간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해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시간을 가려 쓰는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벌기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아왔고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부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죄책감에 밀려 흘려보내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고 삶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은 것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괜히 느껴왔던 죄책감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누구의 것인지 말입니다. 그 답을 분명히 아는 순간 노년의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마침내 얻게 되는 진짜 지혜입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